어르신들, 요즘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기초연금 없어진다더라. 이제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간다더라. 이 소리 들으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혹시 나도 내년부터 못 받게 되는 건 아닌가?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이거 진짜인가? 하면서 이웃한테 물어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그렇게 밤잠 설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 제가 드릴 소식은 그런 걱정을 단번에 뒤집는 충격과 반전이에요. 없어지는 건 기초연금 자체가 아닙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발목을 잡고 억울하게 탈락시키던 불합리한 제도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 개편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혜택을 더 크게 누리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그동안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나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틈새입니다. 자, 그럼 이번 개편으로 사라지는 억울한 제도들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아니, 이런 제도가 아직도 있었어? 하고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속 터졌던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그동안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을 깎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은 34만 원 전액을 받는데 부부로 함께 살면 27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부부 합산으로 따져도 54만 원 정도. 정부 논리는 이랬습니다. 같이 살면 전기세, 관리비를 나눠 쓰니 생활비가 줄어든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약값은 오히려 늘어나고 식비도 교통비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배우자의 간병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제도 때문에 억울해서 서류상 이혼을 하는 부부까지 나왔습니다. 한 집에서 살면서도 따로 사는 걸로 서류만 바꾸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감액폭을 10%로 줄이고 2030년부터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부가 각각 34만 원씩 합쳐서 6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매달 14만 원, 1년이면 168만 원이 더 들어오는 셈이죠. 이건 단순히 금액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손해라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어르신들의 삶의 존엄과 가정의 안정을 지키는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부부 감액이라는 오래된 불공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정말 앞뒤 안 맞는다며 많은 분들이 답답해했던 기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귀가 번쩍 뜨이실 소식이에요. 그동안 기초연금 심사에서 자동차는 배기량으로 걸러졌습니다. 3000cc 이상이면 소득이 얼마든 재산이 얼마든 무조건 탈락이었죠. 예를 들어 2030년 전에 퇴직 기념으로 받은 3500cc 차량이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은 중고차 시세가 2천만 원도 안 되는 오래된 차인데 그저 엔진 크기가 크다는 이유 하나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반대로 요즘 나오는 수천만 원짜리 전기차는 배기량이 작아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누가 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죠? 이 불합리한 기준이 2024년부터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제 배기량은 전혀 보지 않고 오직 현재 중고차 시세만 따집니다. 차량 시세가 4천만 원 이하면 문제없이 수급 가능. 새 차를 5천만 원 주고 샀더라도 시간이 지나 시세가 3천만 원이 되면 신청 가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시세는 매년 떨어질 수 있으니 과거의 배기량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중고차 시세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시세가 기준에 들어오면 바로 재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던 시대에서 실질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기준까지 사라지면서 한숨 돌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턱 자체가 확 낮아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작년엔 안 됐던 분도 올해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2025년부터 소득 인정액 기준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단독가구 월 228만 원까지,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까지. 작년과 비교하면 단독은 15만 원, 부부는 24만 원이나 올라갔습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예를 들어 작년에 혼자 사시는 분이 월 220만 원 소득이 있었으면 기준 초과로 탈락했지만 올해는 228만 원까지 가능하니 바로 수급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액도 인상됐습니다. 2025년 최대 월 34만 3천 원으로 올랐죠? 부부가 함께 받으면 매달 68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도 커졌습니다. 예전엔 근로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하거나 감액됐지만 이제는 월급에서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해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면 실제로는 6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이 말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면서도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녀지원금 관련 공제도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사는 자녀가 부모님 병원비를 낸 경우만 인정됐지만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가 대신 내준 병원비도 공제가 됩니다. 정리하면 소득 기준 완화, 지급액 인상,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녀 지원 공제 확대.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적용되면서 올해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겁니다. 자, 이렇게 수급 기준이 넓어져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이 올라도 이 6가지 함정을 모르고 신청했다가는 그대로 탈락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정말 메모하셔야 해요. 첫 번째, 회원권 함정입니다. 20에서 30년 전 노후 여가 생활을 꿈꾸며 구입한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장 회원권. 지금은 회사가 망했거나 시설이 낡아 써보지도 못하지만 정부 서류상으론 여전히 1천만 원짜리 재산입니다. 실제로는 종이 쪼가리지만 이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자녀 용돈 함정. 효심으로 매달 50만 원씩 현금 용돈을 주면 그 돈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대신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를 대신 내주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으니 자녀분께 이 방식으로 부탁하세요. 세 번째,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이력. 연금을 매달 받든 일시금으로 다 써버렸든 한번 수급권자가 되면 평생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제도상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 아예 기대를 접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고급차 기준. 현재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하지만 시세는 매년 떨어지니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고 기준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재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숨겨둔 예금. 부모님이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따로 모아둔 통장이 있다. 정부는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이 탈락합니다. 여섯 번째, 급격한 재산 처분. 갑자기 큰 돈을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정부는 자연 소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독 가구는 월 221만 원, 부부는 월 270만 원까지만 자연스럽게 쓴 돈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은 몇 년에 걸쳐 나눠서 반영됩니다. 만약 갑자기 1억 원을 처분했다면 증빙 자료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이 6가지는 기준 완화와 상관없이 여전히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한번 걸리면 1년, 길게는 4년까지 재신청이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함정만 피하셔도 기초연금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또 하나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받을 나이가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간다는 소문이죠.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지금부터 사실만 딱 짚어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 확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일부 전문가와 정책 연구자들이
노인 연령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평균 수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죠. 1981년 노인복지법을 만들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67세였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복지를 설계했죠. 하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84세를 넘어섰습니다. 4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7년이나 더 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2030년부터 66세로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상향하여 2040년에는 70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나이 조정 문제가 아니라 노인 빈곤율, 건강보험 재정, 일자리 정책 등과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설령 나중에 연령이 상향되더라도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계속 받습니다. 바뀐 규정은 새로 신청하는 분들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수급자분들은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 지금 해야 할 건 불안해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될 때 바로 신청해서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번 수급권자가 되면 제도가 바뀌어도 그 권리는 지켜지니까요. 자, 소문에 휘둘릴 필요 없다는 거 아셨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할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행동만 하시면 놓칠 일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신청하세요. 소득 인정의 기준이 단독 15만 원, 부부 24만 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안 되던 분이 올해는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과거 배기량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 이제 배기량 기준이 완전히 사라지고 중고차 시세로만 판단합니다. 차값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기준 안에 들어왔다면 바로 재신청하세요. 세 번째, 자녀와 소득 처리 방식 상의하기. 현금으로 용돈을 주면 소득으로 잡히지만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를 대신 내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한 번만 조율해도 탈락 이유를 없앨 수 있습니다. 네 번째,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준비하기. 예를 들어 4월생이면 3월부터 신청 가능하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미리 절차를 밟으세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1355로 전화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해도 아는 사람만 받는 기초연금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몰라서 못 받는 분이 매년 35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 부모님, 형제, 이웃, 어르신께 이 소식 꼭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소식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